몇 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 최근에는 올드카 인기가 커지면서 투자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전남 영암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 나이가 좀 들수록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풍스럽고 클래식한 올드카들을 보면 클래식의 클래스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가끔 올드카는 좀 땡길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기성세대들에겐 묘한 향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럼요. 아날로그 감성 이런 것까지 느껴지고 참 좋더라고요. 예, 그 옛날 아버지가 몰던 차 기억나시죠? 특정 브랜드 막 네. 떠오르실 텐데 그 차들은 지금 웃돈을 주고도 사기 어렵다고 합니다. 올드카가 오히려 신차보다 비싼 경우도 많다고 해요. 올드카의 매력부터 최근 트렌드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몇 년 전부터 젊은 층 사이에서 불고 있는 레트로 열풍. 패션, 뷰티, 음악 할 것 없이 다양한 분야에서 복고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올드카 인기가 커지면서 투자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레트로 감성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 전남 영암을 찾아가 봤습니다. 멀리서 등장하는 오늘의 주인공. 타고 있는 차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올드카에 푹 빠진 뒤에 관련 사업까지 운영하고 있는 김주용 대표입니다. 이거 요즘 볼 수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래됐죠. 이거 벌써 한 45년 정도 된 차입니다. 엄청 오래된 차네요. 네, 그래도 클래식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애기예요. 우리나라에 한 대, 두 대? 뭐 요 정도밖에 없을 거예요. 엄청 귀한 차네요. 네네. 당시로서는 괜찮은 성능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보면 영국 사람의 신체 구조하고 잘 맞춰져 있어서 페달 깊이가 좀 깊고요. 스티어링 휠은 몸에 가깝고. 옛 감성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올드카. 최근에는 젊은 층들의 관심도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곳에는 30여 개의 올드카가 있는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경기도 김포, 일본까지 다양한 곳에 모은 올드카만 100여 종이 넘는답니다. 옆모습을 보면은 뭐 본 것 같지 않죠? 처음 보는 차 같죠? 조금 우리나라 올드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익숙한 차인데요. 스포티지의 투도어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여러 가지 SUV들이 있었지만 소형이면서 도심 주행을 메인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SUV는 우리나라 기아가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도 되죠. 그리고 국내에는 판매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매된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구했습니다. 일반 시동이죠. 일반적인 4도어 모델의 스포티지가 비싼 게 300만 원? 요 정도인데요. 이게 제가 그 당시에 600만 원 주고 샀으니까요. 지금은 한 1000만 원 이상 달라고 해도 안 팝니다. 올드카의 가장 큰 매력, 무엇보다 각각의 스토리가 담겨 있다는 건데요. BMW의 가장 기념비적인 차량 중에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이 차입니다. 바로 뒤에 차요? 네네. 오. 1500cc의 문 2개인 1502 차량이고요. 1979년형일 거예요, 아마 이게. 회사가 이제 도산의 위기에 빠졌다가 02 시리즈들이 대히트를 치면서 기사회생해서 지금의 BMW로 성장을 해요. 그런 BMW의 전환점에 있었던 차입니다. 이 시트 상태 보세요. 이게 원래 시트의 가죽의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대시보드라든가 또 핸들의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형태고요. 공장에서 나온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퀄리티가 유지된 거. 그게 클래식카에서는 가치가 가장 높거든요. 3천만 원 정도? 요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요. 요즘은 이 정도 컨디션의 주행거리가 좋고 녹이 안 슬고 그러면은 한 8천만 원, 9천만 원? 그 정도까지 갈 거예요. 누구나 사랑하는 차 하나 보실게요. 네, 바로 로버미니입니다. 이 로버미니는 엘리자베스 여왕의 힘이 들어가 있는 차예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알렉 이니고시스 경한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차를 디자인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영국에서는 이게 국민차가 됐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차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차량들은 클래식카로서 가치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생산 대수가 이미 1000만 대 정도 되기 때문에 희소성이나 한정적이다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가끔 애니버서리 모델이 있습니다. 30주년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은 약간의 희소 가치가 있고요. 오래될수록 차에 담긴 스토리가 특별할수록 값어치가 올라간답니다. 예전에 있던 핑크색 캐딜락 그 당시 모델 그거는 뭐 한 5만 달러라든가 뭐 6만 달러라든가 요 정도 할 텐데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어머니한테 선물했다는 히스토리가 더해진 핑크색 캐딜락이라면 몇십억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죠. 올드카를 꼭 되팔지 않더라도 수익을 창출할 방법이 있는데요. 컨텐츠 속 소품으로도 대여가 가능합니다. 우선은 자기의 취향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너무 비싼 차를 고르게 되면은 내가 클래식카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그 짐을 지고 사는 거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일반 차를 살 때는 조금 안 좋은 거는 금방금방 교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클래식카에서는 그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품들이 붙어 있는 상태 또 현재 보존 상황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 차의 역사, 가치 이런 이제 기본적인 것들 거기에 차량의 상태 이걸 봐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하자면 그 차를 유지할 수 있는 미케닉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좀 보는 게 좋겠죠. 올드카를 관리하는데도 정성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를 좋아하고 관심이 있을수록 재테크가 좀 수월하답니다. 제가 너무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정말 새롭고 특이하거든요. 뭔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냥 보기엔 평범한 올드카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70년대, 80년대 영국의 웨스트필드라는 회사에서 만든 엔진이 달린 차량에 엔진을 떼어내고 모터와 배터리를 넣은 그 흔히 말하는 EV 컨버전, 전기차 개조를 한 차량이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차량은 1910, 20년대 클래식카들의 디자인을 모티브로 해서 처음부터 저희가 전기차로 만든 차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으로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해외에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형태의 산업의 한 종류이기도 합니다. 올드카 같은 경우는 수리하기가 어렵잖아요. 부품을 외국에서 구해야 되고 그걸 정비를 할 때 공임을 또 들여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엔진 자체가 모터하고 배터리로 교체가 된다라면 그 과거 부품을 못 구한다고 해서 차량이 정지되는 일은 없겠죠. 전 세계가 친환경 흐름으로 가고 있는 지금 올드카에도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부품을 구할 수 없고 엔진 정비가 더 이상 불가능한 차 또는 차량 전반적인 정비가 불가능한 차는 전기차로 바꾸는 것도 새로운 트렌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결국은 친환경 차량을 만드는 방법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환경 문제에도 대응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매력의 올드카 시장. 새로운 변신도 주목해 보겠습니다. 이 시동 소리가 두근두근하지 않나요? 그렇네요. 정말 옛날에 들었던 그 소리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투박하지만 정말 옛 감성이 고스란히 담긴 외관까지 올드카의 매력 잘 봤습니다. 네, 특히 세월의 변화에 맞춰서 올드카를 전기차로 바꾸는 모습이 참 전 인상적이었는데요. 앞으로 올드 전기차 시장? 야, 이것도 성장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직 국내에서는 올드카 경매나 매매 규모가 크지 않다고 하네요. 투자용으로 올드카 구매를 고민하신다면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할 것도 같습니다.